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의 권정호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EOS R5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상 제작 프로덕션을 운영 중이고 메인 카메라로 캐논의 C300 Mark3 그리고 캐논의 C70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촬영 현장에서 이것들을 활용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제작 업무를 하다 보면 사진 촬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작은 크기의 카메라가 필요할 때도 있고 등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순간이 정말 자주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촬영 현장에 꼭 하나씩 챙기곤 하는데 EOS R5는 저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줬었던 하이브리드 카메라였습니다. 자, 일단 3월 30일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죠. FTP 전송 시 전송 완료까지 남은 전송 시간을 카메라에 표시해주게 되었고요. FTP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할 때 전송에 실패한 보호된 이미지와 아직 전송되지 않은 보호된 이미지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 LCD에 상시 오프 시키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SD카드를 통해서 카메라의 설정을 덮어 쓰고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어요. 또 원샷과 서버 AF 모드에서 MF를 항상 가능하게 하는 설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업데이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Clog3 업데이트, 두 번째로는 IPV 로우 라이트 지원, 그 다음엔 FHD 120p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EOS R5의 사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500만 화소라는 고화소에다가 이 고화소를 충분히 받쳐주는 이 RF 렌즈들도 있죠. 그리고 디직 X 프로세서가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화소의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사진을 찍을 때 아무런 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사진을 옮길 때서야 비로소 4500만 화소가 무겁구나 라고 이렇게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감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고감도 노이즈가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요. 하지만 감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 노이즈가 올라오겠죠. 근데 이 감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도 사진이 상당한 선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팅 없이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저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EOS R5는 최대 5스탑의 인바디 스테빌라이징이 들어가 있는데요. IS 렌즈랑 조합을 하면 최대 7에서 8스톱에 달하는 손떨림 방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망원 사진을 찍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는데 화면을 딱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오토포커스 역시 이게 할 말이 없는 수준이죠. 특히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물의 눈 검출 AF 기능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검출을 잘 해내더라고요. EOS ITR AFX라는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머리랑 눈, 얼굴까지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검출해 내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 사실 눈을 따라가다가 사람이 뒤를 돌거나 옆모습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사람의 머리를 검출해서 AF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사람 눈 검출 AF 모드로 하면 고양이의 눈은 무시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네, 100%의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AF 범위도 굉장히 당연히 좋고요. 저조도에서도 굉장히 AF를 잘 잡아냅니다. 사실 캐논의 듀얼 픽셀 AF는 더 칭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워낙 칭찬이 많고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요. 네, 8K의 화질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4K 타임라인에 8K를 올리고 100% 확대를 해도 여전히 훌륭한 화질을 보여줘서 마치 8K로 하나 찍으면 여러 개의 클립을 찍은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8K 로우는 파일이 너무너무 무겁고 용량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로우 라이트가 큰 이미지에 손실 없이 파일 용량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여주기 때문에 8K 이미지로의 접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4K HQ 촬영 모드인데요. 4K HQ 모드의 선예도는 진짜 대부분 다른 미러리스의 4K 화질을 뛰어넘는데 심지어 저의 주력 카메라인 C300 Mark3나 C70 같은 카메라보다도 선예도가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Clog3가 추가됐죠. 기존에는 Clog1밖에 없어가지고
10비트 파일을 활용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Clog3가 추가되면서 422 10비트 파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log3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로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많거나 질문이 많으시다면 별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 EOS R5의 AK, 4K HQ 모드는 분명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가 있죠. 오버히팅이죠. 오버히팅. 수많은 유튜버들이 초창기 EOS R5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작업에 활용할 때 4K HQ 모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K HQ 모드 같은 경우에도 오버히팅 걱정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는 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닌자5를 통한 외부 레코딩이에요. 닌자5는 아토모스사에서 출시한 100만원 정도 하는 외부 모니터 겸 레코더인데요. 이 외부 레코더를 활용한다면 오버히팅 없이 4K HQ에 거의 사실상 무제한 녹화가 가능합니다. 설정도 그리 어렵지 않고 유튜브에 이미 정말 많은 닌자5와 EOS R5의 세팅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접근도 굉장히 편리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롭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비용 투자 없이 슈퍼 35mm 사이즈의 오버히팅 없는 4K HQ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슈퍼 35 사이즈니까 풀 사이즈에 비해서 고감도로 올라가면 노이즈가 증가하고 풀프레임의 화각을 누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훨씬 저렴하고 활용도 높고 화질도 좋은 크롭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오버히팅 제한 없이 촬영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크롭 모드를 활성화하면 HQ 모드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HQ 모드는 8.2K를 오버샘플링해서 4K를 만들어내는 거고 크롭 모드라 하더라도 5.2K 정도 되는 센서를 오버샘플링해서 만드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교샷을 보시면 HQ 모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는 선회도를 보여주죠. 이렇게 논 HQ 모드랑 비교를 해보면 그 선회도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롭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EOS R5가 미러리스 중에서 최고의 4K 동영상 머신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닌자 5 플러스가 나오면 닌자 V 플러스인가? 아무튼 이게 나오면 EOS R5의 AK 이미지를 외부 레코더를 통해서 AK 프로레스 로우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마 무제한 녹화가 가능한 가장 저렴한 가격의 AK 로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논HQ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발열 걱정 없이 4K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프로 작업물이 1080으로 납품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취미나 사진이 메인인데 영상을 서브로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HQ 모드와 논 HQ 모드를 1080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샘플을 보시면 유튜브에서 과연 이 화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속 촬영을 제외한 AK, 4K HQ, 4K, FHD 모드, All-I와 IPB, IPB Lite 세 가지의 녹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녹화 방식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용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만큼 특히 매일같이 유튜브를 찍어서 외장하되 용량이 미친듯이 쌓이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다큐멘터리나 여행 영상 촬영처럼 장기간 백업 작업을 하기 힘든 경우 정적인 영상을 위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새로 추가된 IPB 라이트 모드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역시 펌업으로 추가된 기능이죠. FHD 120p는 고속 촬영을 가볍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슬로우 모션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아합니다. 솔직히 직업인으로서 의뢰받은 영상을 작업할 때는 4K 120p로 찍겠지만 근데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그냥 산책 나갔다가 길고양이를 만났거나 이런 순간 모두를 4K 120p로 찍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용량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 FHD 120p가 있으면은 모두가 좋아하는 슬로우 모션을 어떤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EOS R5는 전천후 하이브리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으로 보면 4500만 화소에
12fps 최대 20연사를 뿜어내는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어지간한 프로들의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으로도 편집하기가 힘든 진짜 초고화질 8K 로우 영상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활용하시는 4K 영상의 선여도도 정말 압도적이고, 여행이나 다큐 같은 작업을 위해서 가볍고 용량 대비 성능 좋은 IPV 라이트 모드나 FHD 120p 같은 모드까지, 사진과 영상 다방면으로 활용할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EOS R5를 추천합니다. 이게 가격이 500만 원이나 돼가지고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비슷한 성능의 하이브리드 미러리스로 추천할 만한 소니의 알파1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6월 24일 목요일부터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은품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세로 그립이나 혹은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2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EOS R5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회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의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